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건강보험입니다. 4대 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4대 보험. 4대 보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4대 보험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 보험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를 합쳐서 4대 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복지 제도를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죠. 네. 이 4대 보험은요, 매달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근로자 모두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인 동시에 점점 요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2022년도에도 또 요율이 높아졌고요. 2023년도에도 높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몸소 느끼는 바로는 세금보다도 오히려 더 이 4대 보험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중에서도 먼저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은요. 다른 4대 보험들도 각각의 어떤 목적들이 있지만 이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버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는 매달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징수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 같은 것들 제공해 주는 거죠. 이제 저희가 병원 가면은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료비가 저렴하잖아요. 그게 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건강보험료가 활용이 된다,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강보험이 두 가지의 형태로 운영이 돼요. 이 직장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어떤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이제 사업장에서 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제 가입해가지고 이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그 직장가입자 이외의 자들이 지역가입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직장가입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가입도 마찬가지죠. 이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피부양자라고 하는 거는 해당 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한테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그 보험료가 따로 그분한테는 부과가 안 되고요. 이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한테 보험료가 대신 부과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배우자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도 다 이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소득에 대한 부분이 요건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채널 자체가 어떤 사업자들을 좀 대상으로 한 채널이니만큼 지역 가입보다는 좀 건강보험 직장 가입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직장 가입을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원칙적으로는 채용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몇몇의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건강보험을 직장 가입으로 가입시키지 않아도 되는 적용 제외자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다음 장에서 보시죠. 일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적용 제외자예요. 일단 첫 번째가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 1개월 미만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은 직장 가입,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건강보험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8일 이상 1개월 기간 중에서 8일 이상 이제 일용 근로를 하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즉 주당 따지면 주 1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을 하면은 사업장에서 이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가입 안 해줘도 됩니다. 네. 세 번째가 비상근 근로자 등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 제외자가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 제외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해줘야 되는, 아까 적용제자가 아닌 실제로 가입을 해줘야 되는 직원을 만약에 고용을 했다.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시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취득신고라고 하거든요. 그 취득신고 어떻게 하느냐.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입사, 고용한 날, 그 날짜가 자격 취득일이 되는 거고요. 자격 취득에 대한 신고는 그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취득 신고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할 때에는 자격 취득 신고서가 있어요. 사대보험에 대한 공통서식이거든요. 건강보험만 따로 신청한다기보다는 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시면은 다른 사대보험들도 가입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대보험 공통서식인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건강보험료, 네,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다. 그럼 건강보험료 어떻게, 얼마나 부담을 하는 거냐?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작년이었죠? 작년 2021년도에는 6.86%였어요.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였습니다. 이렇게 부과된 보험료를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는 식으로 건강보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22년도에 또 요율이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올랐고요. 장기 요양보험료율도 기존 11.52%에서 12.27%로 올라갔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액은 더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적용 제외자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이제 사업을 개시를 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서 대표자, 사장님 본인이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러면 직장 가입자로 해가지고 이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자 이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면은 직장 가입자로 그 대표님 본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직원 고용 시에 어떤 이제 취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직원이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퇴사할 때에는 취득 신고가 아니라 상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연도 중에 퇴사를 했으면은 상실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상실 연월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 연월일이 되고요. 보험료의 부과는요.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일단은 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한번 정산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격 상실한 때에 한번 정산해서 실제 총 급여액을 이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자격 상실 신고를 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번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걷어들였던 보험료하고 이렇게 지금 보수총액 신고된 금액으로 실제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더 납부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정산하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제가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직장 가입과 지역 가입. 직장인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 직장 가입자가 자동적으로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역 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가입, 뭐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프리랜서, 사대보험이 적용받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프리랜서를 일하는 사람들도 이 지역 가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는 있었지만 퇴사한 이후에 아직 직장을 갖지 않는 경우, 그때도 지역가입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이 2022년 7월부터 개편된다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7월이 아니라 9월 시행 방안을 이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추후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개편이 된다면 어떻게 개편이 되는 거냐? 개편 전까지는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연소득 3,4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5억 4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산에 대한 과세 표준이 과표가 5억 400만 원이거나 아니면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뭐 또는 재산에 대한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은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 이제 하반기에 예상되는 어떤 개편안에 따르면은 훨씬 더 좀 빡빡해졌어요. 기준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연소득 2천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고요. 재산 기준으로 과표가 3억 6천만 원 초과하면서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상실되고 과표 재산에 대한 과표 9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자격 상실.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이렇게 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4대 보험들에 대해서도 또 다룰 예정이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